요즘 12월 겨울 한파가 찾아오면서 정형외과 병원마다 관절염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무릎이 얼음처럼 굳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첫발 떼기조차 힘드시죠. 계단 오르기는 두렵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기온이 10도만 떨어져도 관절염 통증은 평소보다 2배 이상 심해진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히 추운 날씨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4명 중 1명이 이미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시고,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걸리십니다. 겨울철에는 관절 내부 압력이 급증하면서 통증이 더욱 악화되고, 이걸 방치하면 단순히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당뇨병, 치매, 심장 질환까지 연달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만 지키신다면 이번 겨울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겨울철 무릎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30년간 관절 질환을 연구해온 이재호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만 명의 관절염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더 커져서 통증은 오히려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70대, 80대에도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리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미 수많은 60대, 70대 분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단 3가지 습관만 바꿔서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셨어요. 심지어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릎 어디가 가장 불편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인가요? 아니면 계단 오를 때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72세 김영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수님은 겨울만 되면 무릎 통증 때문에 집 밖을 나가기가 두려우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첫 발을 떼는 순간부터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30분은 꼼짝도 못 하셨답니다. 계단은 아예 엄두도 못 내셨고요. 손자가 놀러 오면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손자 손을 잡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는데 또 아침이 되면 첫발 떼기가 너무 힘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죠. 더 힘들었던 건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쉬면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만 들으셨답니다. 심지어 아들한테 무릎이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 그냥 병원 가서 주사 1대 맞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래요. 영수님은 그때 정말 서러우셨대요.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무릎보다 더 아프셨던 거죠. 영수님은 병원 5군데를 전전하시면서 주사도 맞아보시고 약도 드셔봤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주사 맞고 나서 일주일은 괜찮은데 또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서 또 속쓰림 약을 먹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수님은 TV에서 관절염은 수술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완전히 좌절하셨답니다.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다가 결국 인공관절 수술 받는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다가 제게 오셨고 저는 영수님께 딱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방바닥에 앉지 마세요. 둘째, 하루 10분씩만 허벅지 근육 운동하세요. 셋째, 평지를 매일 20분씩 걸으세요. 영수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30년 동안 괴롭히던 무릎 통증이 나아질 수 있냐고요. 사실 너무 많은 병원을 다녀보셔서 의사 말을 더 이상 믿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영수님께 딱 3개월만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3개월 후에도 안 좋아지면 그때 포기하셔도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영수님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이주는 정말 힘드셨대요. 30년 동안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소파에 앉으려니 어색하고 걷기 운동도 5분만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그만두고 싶었대요. 하지만 영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발 떼는 게 조금 덜 뻣뻣하더래요.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셨고요. 2개월째부터는 손자 손잡고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영수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셨고 계단도 천천히지만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제는 손자 손잡고 공원 산책도 하시고 겨울에도 무릎 통증 걱정 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수님이 박사님, 제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던 그 환한 미소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무릎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근육 만들기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영수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무릎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겨울철에 왜 무릎이 더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무릎이 더 아픈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온도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와 힘줄이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추운 날씨에 고무줄이 딱딱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따뜻한 봄, 여름에는 유연하던 근육과 인대가 겨울에는 경직되면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기압 변화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대기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10년간 추적 연구에 따르면 기압이 올라가면 관절 내부 압력도 함께 증가해서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건조함 때문입니다. 겨울 공기는 습도가 낮아서 관절 주변 조직이 건조해지면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무릎이 더 뻣뻣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무려 3배나 관절염에 더 많이 걸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집안일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었잖아요. 쪼그려 앉아서 걸레질하고 무릎 꿇고 청소하고 방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이런 자세들이 무릎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의 체중의 7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한다고 합니다. 60kg인 분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는 무려 42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여성분들은 40대 후반부터 폐경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15년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뼈가 약해지고 연골도 함께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대 여성의 경우 약 19%가 관절염을 갖고 계시고 70세가 넘으면 3명 중 1명은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근육량 차이입니다. 태생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이 많고 근육의 질도 좋습니다. 근육은 무릎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여성분들은 이 방패가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가톨릭대학교 스포츠의학과 연구에서 허벅지 근육량이 10% 감소하면 관절염 발생 위험이 6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50세 이상이신가요?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증상이 30분 정도 지속되나요? 셋째, 무릎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나요? 넷째, 무릎 주변 뼈를 누르면 아픈가요? 다섯째,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찬 느낌이 드나요?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관절염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강직 증상은 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다가 첫 발을 뗄 때 힘든 거예요. 설거지하다가 첫 발 뗄 때, 차를 오래 타고 나서 첫 발 내디딜 때, 이럴 때 유독 무릎이 뻣뻣하고 아프다면 관절염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무릎만 아픈 게 아닙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질 좋은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인데 이 근육이 빠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량이 감소한 노인은 당뇨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데 이 창고가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둘째,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허벅지 근육에서 치매를 예방하는 특별한 단백질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이 단백질도 함께 줄어들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셋째, 심장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의 10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심한 관절염 환자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16% 높다고 합니다. 넷째, 골다공증도 함께 찾아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에 자극이 가지 않아서 뼈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으로 활동량이 줄어든 노인은 골다공증 발생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절염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무릎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절염 관리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자세 교정, 체중 조절, 그리고 운동입니다. 첫 번째, 자세 교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쪼그려 앉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체중의 7배 압력이 가해집니다. 화장실도 양변기를 사용하시고 청소할 때도 막대 걸레를 사용하세요. 방바닥에 앉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침대나 소파를 사용하시는 게 무릎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요즘은 침대가 예전처럼 비싸지 않으니까 꼭 침대 생활로 바꾸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릎 꿇고 일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텃밭일이나 청소할 때 무릎 꿇지 마시고 작은 의자에 앉아서 하세요. 두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체중 자체가 관절염을 직접 유발하지는 않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으로 가는 부담이 커져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체중 1kg만 빠져도 선생님 무릎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단 1kg만 빼도 무릎으로 가는 압력은 3kg이 줄어듭니다. 다만 굶어서 살을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굶으면 근육부터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오히려 무릎이 더 나빠집니다. 살을 빼려면 운동으로 빼셔야 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운동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무릎에 부담이 커지고 부담이 커지니까 더 아프고 더 아프니까 더 안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반대로 조금 아프더라도 적절히 움직이시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움직이니까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으니까 무릎 부담이 줄고 부담이 줄으니까 덜 아프고 덜 아프니까 더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을 물이 받아주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영은 전신 운동이라서 팔, 다리, 허리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유연성도 좋아지고 심폐기능도 향상되니까 관절염 환자분들께 최고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수영이 골다공증 예방에는 조금 덜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실리지 않으니까 뼈에 자극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도 무릎 관절염에는 수영만 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자전거입니다. 특히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전거는 안장이 체중을 받아주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안장 높이를 높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안장이 낮으면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져서 오히려 무릎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꼭 붙이고 타셔야 해요. 무릎이 벌어지면 무릎이 비틀리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도는 약하게 하시되 시간을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땀이 나고 힘들어야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도를 약하게 해서 30분, 40분 길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는 제가 일거삼득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거든요. 첫째, 걸으면 근육이 붙습니다. 둘째, 밖에서 걸으면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셋째,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뼈가 만들어집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거예요. 넷째, 밖에서 걸으면 고유감각이 발달합니다. 고유감각이란 우리 몸의 위치와 움직임을 인지하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면 이게 떨어집니다. 밖에서 걸으면 사람도 피하고 소리도 듣고 빛도 보고 길도 보면서 이 고유감각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걸을 때는 평지만 걸으세요. 경사진 곳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속도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되 힘들 정도로 빠르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러닝머신보다는 꼭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등산은 어떨까요? 등산은 심폐기능에는 최고의 운동이지만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내려올 때 무릎에 엄청난 충격이 가거든요. 만약 산을 정말 좋아하셔서 꼭 가셔야겠다면 예전보다 낮은 산으로 가세요. 높은 산 대신 낮은 산 대신 둘레길 정도만 걷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운동이 필수입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뒤쪽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키우셔야 해요. 헬스장에 가시면 레그 익스텐션이나 레그 컬 같은 기구보다는 레그 프레스 같은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 있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집에서는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10번씩 하루 3세트만 하셔도 허벅지 근육이 붙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면 팔걸이를 잡고 하셔도 됩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팔을 앞으로 뻗고 해보세요. 여섯 번째, 스트레칭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운동 전후로 무릎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허벅지 앞쪽, 뒤쪽 종아리 근육을 각각 20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피해야 할 운동도 있습니다. 무릎을 비트는 운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골프 스윙이나 테니스 같은 운동은 무릎을 비틀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가급적 피하시고 꼭 해야 한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근육이 금방 붙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이 있으셨을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 한다. 이건 틀린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적절히 움직이면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만 아픈 게 아니라 당뇨병, 치매, 심장질환, 골다공증까지 연달아 찾아옵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전신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계단도 못 오르고 산책도 못하고 손주들과 놀아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80대에도 여행 다니시고 등산도 하시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발 뗄 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시고 무릎 통증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실천하실 건가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방바닥에 앉지 마세요. 침대나 소파에 앉으세요. 쪼그려 앉지 마세요. 이것만 지켜도 무릎으로 가는 압력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루 10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 10번씩 3세트만 하세요.
단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의 무릎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가요? 방바닥 생활을 침대 생활로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걷기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응원합니다.